네,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이슈인가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 얘기를 꺼낸 후 찬반 경론이 좀 있었잖아요. 네, 저희도 관련 인터뷰 했었어요. 네. 예. 그런데 정부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공청회를 열어 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빠르면 연내부터 서울에서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노동자 100여 명이 일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좀 구체적인 계획을 좀 소개해 주시면. 가장 큰 변화는 E9 비자, 즉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 취업비자의 허용 업종에 가사육아 서비스도 포함하겠다는 건데요. 네. 고용허가제는 국내 노동자가 부족한 업종에 한해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간은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사용되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고용허가제의 큰 틀은 국회 입법 사항이긴 한데 법에서 허용업종 범위를 정부 내에서 각 부처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네. 정부 입장이 이렇게 분명한 만큼 실제로 곧 도입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으로 한정해서 시범 차원에서 일단 해본다 이런 거죠? 시범 차원이긴 한데요. 일단 이 제도 자체를 바꾸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요? 제도는 그러니까 아예 바꿔버린다.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놓고 먼저 시범 차원에서 100명 대상으로 한다 이런 건가요? 예. 일단 서울에서 사는 20대에서 40대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모와 또 이제 한부모 가족, 임산부 등의 집에서 최소 6개월 일하게 되고요. 정부는 이제 가사노동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자격증을 받은 노동자를 우선하고 이제 관련 지식이나 경력, 범죄나 마약 이력뿐 아니라 한국어나 영어가 가능한지 여부도 따져서 이제 뽑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가사노동자 해외 송출 관련 제도를 갖추고 있고 또 영어가 공용어인 필리핀 출신 노동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부모 수요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게 또 관심사가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시범 사업이 100명이기 때문에 이게 서울 전체 인구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잘 보시면 정부가 이번 사업을 하면서 육아 부담 완화, 저출산 극복 등을 강조하긴 했지만 이게 육아뿐 아니라 다른 집안일이나 노인 돌봄 등에도 적용되는 사업이라서요. 시범 사업 정도의 수요 발굴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다수의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좀 여전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임금인데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정부가 일단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이나 가사근로자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올해 기준으로라면 시급 9,620원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월급 기준으로 200만 원이 살짝 넘죠. 네. 거기다가 이제 정부 방안이 정부가 직접 파견하거나 각 가정이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사노동자 파견 업체의 취업을 허가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업체가 가져가는 파견 수수료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도 각 가정에서 부담하게 돼서요. 그럼 현재 한국어가 가능한 중국 동포 고용 시 지급하는 비용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 부담이 상당히 되는 건데 경제적으로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취지 자체가 비용 부담을 줄이자는 거였잖아요. 원래 이제 정부가 어제 공청회에서도 도입 취지를 내국인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적용하는 싱가포르나 홍콩 등의 예시를 들었는데요. 게다가 이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제외 법안 등이 이제 국회 계류 중이기도 해서요. 일단 도입된 다음에는 이제 최저임금 적용 배제 등으로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지는 건 좀 자명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하는데 조정원 의원하고 저희도 인터뷰했는데 월 100만 원 정도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인터뷰가 좀 뜨거웠고 반응도 뜨거웠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낮춰버리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또 노동권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금뿐만 아니라 이제 고용허가제 자체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실상 사업주가 허락해야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고 그나마도 횟수가 제한된다는 게 이제 대표적인 문제인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업주의 불법 노동행위나 갑질, 폭력 등이 계속 취약한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가사노동은 각 가정의 일터고 혼자 일하다 보니까 그나마의 근로감독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파견업체나 사용자 측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갑질, 폭력, 성폭력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심지어 동료도 없는 이 노동자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고국보다 돈을 조금 더 벌 기회를 준다고 해서 이게 괜찮은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고요. 어제 공청회에서는 여성단체와 노동단체들이 이 제도를 노예제다 이렇게 비판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노동권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돼야 되는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가사 양육 돌봄 노동을 누가 얼마나 받고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이 노동을 사회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일 텐데요. 네.
이제 가사 양육 노동 급여가 오르는 건 한편으로는 그만큼 힘들기 때문인데 공적 지원을 늘려 제값을 주는 대신에 더 싼 값에라도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건 좀 결국 일종의 후려치기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은 좀 출산 양육을 더더욱 가치 없는 일로 여기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듭니다. 그동안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란이었는데 이제 실행 차원에서 논란 2라운드가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황두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